잘 먹고 잘 싸는 것이 건강의 비결.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배변의 양은 평균 35에서 225g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변비로 인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몸 곳곳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 찌꺼기와 독소 등 몸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발생시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장에 오래 머물러 수분을 과도하게 빼앗기고 딱딱해진 변은 장벽을 자극해 치열, 대장 개실염 등과 같은 대장 항문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장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점막을 통해 노폐물이나 독소가 흡수되고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대장 가까이에 위치한 장, 신장, 폐는 물론이고 장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로 인해 면역 기능에 불균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미, 잡티, 여드름 등 피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아주 심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변을 위해 건강한 장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주는 음식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위,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모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주는 큐틴이 많아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이섬유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외에 칼슘, 비타민 B, 엽산 등의 성분도 가득합니다. 당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비피더스균을 활성화시키는 성분도 함유해 꾸준히 먹으면 장내 묵은 변 제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버섯,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며 면역 증강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내 세균의 균형도 조절해줍니다. 된장,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변비를 개선해주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암, 항균 작용이 뛰어난 키토 올리고당도 풍부한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의사가 말하는 대변 잘 보는 자세. 쾌변을 부르는 음식도 먹었으니 이제는 배변을 잘 보아야겠지요. 운동할 때 자세가 중요하듯 배변할 때도 최적의 자세가 있습니다. 똥꼬우사는 배변이 술술 이루어지는 자세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데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쾌변 부르는 자세 시범 보이겠습니다. 배변 통로가 일직선이 되어 스키를 타고 거침없이 내려오듯 대변이 한 번에 말끔히 배출될 수 있는 자세만 취한다면 직장이 통쾌하게 비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변기 위에 앉을 때 몸을 꼿꼿이 세우는데 이 자세는 오히려 배변 활동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꼿꼿이 앉은 자세에서는 배변 통로가 완전히 열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신비로운 구조여서 항문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장치에 따라 평소에 대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대변을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 근육 장치를 푸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변기에 앉아 두 다리를 45도로 벌리고 양쪽 팔꿈치를 양쪽 무릎 끝에 대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 골반이 벌어지고 회음부가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때 상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양손은 깍지를 끼고 일어설 때 어지럽지 않도록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숙달된 조교가 말하는 쾌변을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방귀 냄새가 지독합니다. 방귀 냄새지만 참 냄새 독할 때 있지요. 가끔은 하루 종일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옆 사람에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방귀뿐 아니라 만성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방귀 냄새와 대변의 양상이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아셨나요? 변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면 직장암과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변 속에 검붉은 피가 섞여 있거나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배변 후 변기를 봤는데 검붉은 똥이 가라앉아 있고 그 주위에 피 앙금이 퍼져 있다면, 또 변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면 직장암과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고기나 콩류, 채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데도 방귀에서 고약한 냄새가 자주 난다면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귀를 너무 자주 뀌는 경우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략근의 힘이 약해질 때 방구가 쉴 새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암 덩어리나 내치액 덩어리가 신경을 자극할 때도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방귀가 자꾸 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변감이 있으면서 방귀를 자주 뀌고 방귀의 냄새가 지독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내시경을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변의 굵기에 따라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변의 상태를 귀여운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책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변의 냄새뿐만 아니라 변의 모양과 색깔만 보고도 나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변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나 모양의 부드럽고 길쭉한 똥입니다. 튜브에 담긴 연고를 힘주어 쭉 짰을 때 나오는 연고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변은 3분의 1이 모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소화된 음식 찌꺼기,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과 식이섬유, 그리고 나머지는 죽은 장내 세균과 세포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혼합물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구성 성분의 비율이 달라질 때 우리 변의 모양과 질감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건강 적신호를 알리는 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우선 자갈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의 자갈똥은 식사량이나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겠다며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였을 때, 혹은 야채 섭취량이 너무 적을 때 발생합니다. 5cm 정도의 길이의 굵은 덩어리 똥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니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얇은 수제비 모양의 똥은 지금 배변이 필요하지 않은 똥, 다시 말해 내일이나 모레 쌀 똥을 미리 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요. 똥은 무조건 빨리 배출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저의 상식을 이 책을 통해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음에도 변기에 오래 앉아 쥐어 짜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책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변 시간이 길다는 것은 변이감의 원인이 치질이나 암 덩어리일 수 있으니 진찰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배변을 하자마자 변이 물에 풀어진다면 변비 치료를 위해 팽창성 소화제를 복용했거나 잘게 자른 섬유소를 먹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뾰족하게 각진 작은 변은 항문 질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치열이나 내치의 구종으로 항문 출구가 좁아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이니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보내는 위험한 시그널. 색깔 역시 우리의 장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출혈의 여부입니다. 출혈이 없는 건강한 변의 색깔은 황색이나 갈색입니다. 하지만 대변이 붉거나 검붉은색 혹은 흰색을 띠면 질병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밝은 붉은색의 변을 보았다면 치질 같은 항문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검붉은색 변입니다. 이는 식도 위 등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심할 경우 위궤양, 위암, 출혈성 대장염, 직장암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변의 색깔이 하얗다면 담도 폐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도 결석이나 담낭암으로 인해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담즙이 대변에 섞이지 않아 흰색을 띠는 것이죠. 녹색똥은 두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만약 녹색 채소를 과량 섭취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소장에서 90% 이상 흡수되고 10% 정도 대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소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장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흡수되지 못한 채 물과 함께 대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때 너무 많은 양의 담즙이 넘어오면 박테리아가 이를 분해하지 못해 변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 장 운동이 빨라져 설사를 할 때 녹색 변이 나타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똥에 피가 섞여서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배가 살살 아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은 기분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똥꼬 전문의 임익강님은 대장암의 증상을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 앞서 말한 증상을 가볍게 여기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방문하고 깜짝 놀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겼는데 대장암, 그것도 3기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실로 엄청납니다. 특히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건강검진을 하다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대장암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2020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암 중 대장암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협적이면서 흔한 질환입니다. 사실 대장암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20에서 49세의 대장암 발생률이 42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젊은 대장암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죠. 대장암 발병이 급증한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서구화된 식습관입니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 특히 고기 섭취가 늘어난 탓이지요. 그래서 대장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진 육류와 튀김류.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은 기름진 육류와 튀김류입니다. 외식의 대표 주자이기도 한 육류는 장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길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위험이 높습니다. 또 육류는 대체로 많은 양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몸속에서 소화효소인 담즙을 다량 생산해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된 담즙은 대장으로 넘어와 대장 점막세포에 반복적인 자극과 손상을 입혀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내용과 덧붙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신랑이 통통한데요. 삼겹살 기름에 계란 후라이를 해먹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라며 잔소리를 엄청 했지만 제가 직접 먹어보니 세상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는 당 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부르는 당독소는 단백질이 설탕 같은 당류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변성 단백질입니다. 쥐 모델 실험 연구 결과 당독소를 먹은 쥐가 제한 시기를 한 쥐에 반해 뇌신경을 보호하는 단백질인 시르투인의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시르투인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치매를 만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되어 치매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 독소 음식을 적게 섭취하여야 합니다. 빵, 햄버거, 피자 등 밀가루 음식. 밀가루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인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독소를 만들어내는 음식. 이러한 음식은 장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이런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장 점막이 자극을 받을 뿐 아니라 장 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장액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 흡수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항문으로 내려가 설사를 하게 됩니다. 또 우유를 가공해 만든 치즈나 고기를 가공한 햄, 밀가루로 만든 과자, 지방과 당을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도 장을 혹사시키는 음식입니다.
각종 첨가물을 넣어 가공 처리해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물이 부패해 독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가끔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하거나 매콤한 음식의 유혹에 빠져들 때도 있죠. 하지만 10번 중 한두 번이라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오늘부터 바뀌면 장 건강을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에 안 좋은 대표적인 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한 음식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약초가 아닌 바로 물입니다. 물이 좋은 건 모두들 잘 아시죠? 마른 고사리를 물에 담가 놓으면 탱글탱글해지는 것과 같이 뇌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되면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 치매를 예방한다는 영상을 예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지 물만 공급했는데 말이죠. 이 책의 저자 역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식간 중에 물 마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한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라는 책에서도 식간에 물 마시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밥 먹는 중에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책들에서 전문가들이 물 섭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려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책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식후에 마시는 물이 소화를 돕는다. 물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변비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단해진 변에 수분이 포함되면 부드럽게 변해서 더 쉽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온몸에 수분이 가득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부석한 피부도 개선됩니다. 화장실도 더 자주 가게 되면서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도 더 많은 양이 쉽게 제거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도 빨라집니다. 물 마시기의 이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유하지만 반대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밥과 함께 물을 마시거나 밥 먹은 직후에 물을 마실 때인데요.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곧바로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식사 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음식물에 더 잘 달라붙어 소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면 음식물 사이사이에 빈 공간에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소화 효소가 음식물 사이 공간을 파고들기가 힘듭니다. 이때 물 한 컵을 마시면 음식물 사이로 공기가 채워져 있던 공간에 물이 채워지면서 소화 효소가 그 사이 공간에 함께 스밀 수 있습니다. 그 덕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서 소화 작업이 착착 이루어지지요. 만약 물을 마시지 않아 음식물 사이에 공기가 가득한 채로 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주변이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접촉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소화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장에 오랜 시간 머물며 부패하기 시작하고 독소와 노폐물로 변해 우리 신체를 공격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식사법 중에는 오류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식후에 섭취하는 물도 이러한 오해에 해당됩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셔도 소화에는 문제가 없고 물을 마셨을 때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된다면 얼마든지 마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책을 통해 대장암의 증상과 대장에 안 좋은 음식 그리고 식간의 물 마시기라는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장 전문의가 식간의 물 마시기를 차근차근 설명하니 정말 이해가 쏙쏙 되지요. 여러분도 이제 식간에 물을 좀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논문이나 책의 정보가 일반화되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건강에 좋은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중에 물을 한 모금 마셔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